자, 이번에 보신 그 6월 모의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난이도를 구분해 드리면은 그 극상 문제는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 상은 3문제, 중은 4문제, 하는 10문제.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사실은 그 극상이라는 거는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본 점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좀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 6문제면 6문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총 6문제 중에 이번에 소득세 파트는 출제가 안 되었고 양도세는 5문제, 취득세 3문제, 드노면서 2문제. 자, 그다음 재산세는 2.5, 종합분세 1.5인데 그래서 0.5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분세 이렇게 비교 형태가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0.5를 부여한 겁니다. 또 조세 총론은 2문제.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출제 경향에 맞게끔 난이도도 구성이 있고 또 이렇게 세목별로 구분도 실제 시험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먼저 그 25번 가볼까요? 자, 25번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유선행위 설명으로 옳은 건데 난이도가 극상이죠. 극상.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설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26번 문제 가볼까요? 26번 문제는 지금 봤더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교 형태 문제입니다. 그 난이도는 상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푸실 때 이 지문들이 과연 재산세를 묻는가 종합부동산을 묻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2번 재산세, 3번은 종합부동산세, 4번은 종합부동산세, 5번은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이걸 먼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번은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맞죠? 자, 이 문제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2번은 재산세 파트에서 물납을 묻고 있죠. 여러분 재산세 물납에서 기억날 단어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례형 문제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성남시 소재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주택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얘기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은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중에 주택을 묻고 있습니다. 주택. 그리고 과세 표준. 자, 그러면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4번은 종합부동산세인데 주택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공제가 되는 재산세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2분의 1은 7월 달에 나머지 분의 1은 9월 달에 재산세 냅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해서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는 거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먼저 낸 재산세를 빼주는 거. 여기 우리 시험에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재산세가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었더라 그러면 적용된 세액이죠. 그리고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7번으로 가볼까요? 27번은 종합부동산세 전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체를. 난이도는 중이 되는데요. 중. 자, 먼저 그 1번은 토지 칸에서 별도 합산이죠. 그러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항상 암기하실 때는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별 80. 자, 이 문제는 지금 틀린 걸 찾는 겁니다. 2번은
납세지를 물었죠. 그리고 개인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맞고. 3번은 혼인함으로써 일세를 구성했더라. 요거 공부한 바가 없더라. 그럼 통과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봤더니 세부담 상한을 묻고 있죠. 그러면서 토지 칸의 종합합산을 묻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 종합합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세를 물으면서 토지를 묻고 있고 토지에서 종합합산을 묻고 있죠. 그래서 난이도 하에다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농진 대 종주인 소유하고 있죠. 이것은 적게 계산이 되니까 저율 불리고, 토지 칸의 고급 오락장 토지는 4% 고율 분리. 3번은 목장용지인데 지금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와서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합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29번. 이 문제는 재산세 중에서 부가징수, 그 중에 틀린 것을 찾아라.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은 납기를 묻고 있는데요. 그 중에 토지분. 토지는 토구죠. 그래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맞고. 자, 2번은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하는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고의서 보내는 것을 보통징수 맞는 얘기. 자, 3번은 물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요건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고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죠. 맞고. 자, 4번은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었다.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지발생이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없다가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 여러분, 그 실제 시험 볼 때도요, 틀린 거 찾는 건데 4번에서 틀렸다 확인되면 나머지 안 읽어야 됩니다. 자,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0번은 취득세 중에서 과세 표준 금액을 묻고 있죠. 난이도 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개인이 취득했느냐 법인이 취득했느냐 이거부터 확인이 됩니다. 지금 봤더니 개인 가분 이렇게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봤더니 총 매매 대금 5억 원. 물론 구성 요소는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5천, 잔금 3억인데 이거 다 합치니까 5억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봤더니 은행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했다는 얘기죠. 이 1천만 원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 자, 채권을 만기 전에 팝니다. 손해보는 거, 매각자손, 이것도 역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중개보수에 대한 얘기인데, 중개보수는 개인이 지급한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억 1,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31번. 31번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성립시기. 그런데 이 문제는 난이도를 봤더니 극상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해설을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이렇게 1번이 되고. 자, 32번. 지금 이 문제는 취득세 중에서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얘기를 묻고 있죠. 틀린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은 쭉 보시면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니은은 과점주주 파트에서 설립시를 물었습니다. 취득으로 본다. 이건 틀렸죠. 보지 않습니다.
자, 디귿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했을 땐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리을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러면 확인하실 단어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인데 가설한 자.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렇게 니은과 리을에서 두 개가 됩니다. 자, 33번 가볼까요? 33번은 취득세 파트에서 비과세 여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전합니다. 이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거죠. 니은은 공동주택을 개수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짜리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디귿 임시 건축물의 취득인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리을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은 상호주의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되지 않는 것, 과세되는 걸 찾는 건데 리을 한 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걸 찾아라.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도 확인되지가 않더라. 그러면 자본적 주택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거 아니죠. 자, 이때 표현의 방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자, 2번은 쭉 보시면은 소송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더라. 이것은 다른 쪽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은 취득가액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더라. 그러면 취득가액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5번은 양도세 중에서 신고, 납부에 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역시 옳은 걸 찾아라. 난이도는 중짜리인데요. 자, 먼저 1번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하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이 틀렸죠. 100분의 5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2번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있죠. 틀렸고. 자, 3번은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인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틀렸습니다. 3개월로 바뀌어야 됐고. 자, 4번은 분할 납부를 묻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지금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먼저 내야 되고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6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은 당해년도에 누진세를 준대선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위 이상 했더라. 그러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6번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난이도는 하가 되네요. 자, 1번은 법률의 규정 또 법원의 결정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2번은
채비지를 지금 팔았을 때 미등기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7번. 자, 이 문제는 양도 또는 취득식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두 군데에서 나오죠.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소득세법. 그래서 양도세 편을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 자, 먼저 환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증가, 감소가 있냐 없냐. 증가, 감소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 취득한 날로 가야 되겠죠. 그날을 뭐라 하는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8번은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얘기죠. 자, 첫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 있는 이건 직계존속 동거부양이니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데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의 경우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시기세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세를 취득해야 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일시적 이주택에서 포함되니까 1세대 1대로 보아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39번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건데 난이도는 극상에 해당합니다. 해설 생략하겠습니다. 자 40번 등록면허세 종합문제죠.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1번 세율을 물었는데요. 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맞고 2번은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는 6,000원으로 하는 거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이렇게 건당 6,000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6,000원만큼 최저 세액제도가 있다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소요된 시간이 뭐 한 몇 분이 걸리는데 좀 천천히 풀어서 그렇죠. 시험장 갔을 때는 이렇게 지금 틀린 걸 찾아라. 2번에서 틀렸다. 발견하면 밑에 거는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다 읽더라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 다 못 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이제 정리하실 때 너무 그 세부적인 내용들 또 우리 시험에 최근 10개년 동안 출제가 안 된 파트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는 시험입니다. 최근 10개년 동안 반복해서 잘 출제된 파트 그것만이라도 잘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용을 잘하더라 그러면 충분히 합격 점수는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세법 정리하실 때 너무너무 욕심은 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